일단은 저희가 오늘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제일 많이 집행하시는 광고가 네이버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매체보다 유독 네이버를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라이브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거 검색 광고를 하죠. 뭐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내에서도 상품이 되게 많지만은 좀 크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요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저희가 네이버 SA 광고라고 하죠. SA 광고, 서치헤드. 이게 뭔 뜻이냐면은 뜻보다는 좀 차이점을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SA랑 DA 광고 이렇게 많이 나누다 보니까 SA는 어쨌든 서치헤드 니즈를 가지고 뭔가 찾아가는 그렇죠. 네, 이제 고객들이 먼저 관심 있는 키워드들 검색해가지고 먼저 찾아가는 그런 이제 광고가 되겠고요. DA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네이버, GFA 이런 거 이제 배너나 영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관심 있을 것 같은 손님한테 먼저 찾아가는 광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리하자면 SA는 이제 니즈를 가지고 니즈가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들어온다. 직접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형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DA 광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SA 광고는 이런 식이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입찰가. 입찰가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CPC를 제일 많이 보죠. 저희는 어쨌든 CPC라는 게 평균 클릭 단가인데 요거를 위해서 순위가 좀 조정이 돼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다른 매체의 검색 광고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CPC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사전적 정의로 말하면은 입찰가는 광고주가 클릭 1회당 최대 지불 가능한 금액. 클릭 1회당 네. 최대 지불 가능 금액. 네,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에 뭔가 입찰가를 1,000원 걸어두었으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키워드에서 1,000원까지 소진할 의도가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이버 검색 광고는 광고 등급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광고 등급이라는 게 같은 입찰가를 가졌는데 쟤는 왜 상위 노출되고 우리는 왜 하위 노출되지? 라고 많이 고민도 하시는데 이게 입찰가랑 플러스로 품질 지수. 입찰가. 네. 품질 지수. 네, 요거 두 개로 가지고 이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노출 지면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대해서 더 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가금되는 CPC는 입찰가보다 좀 낮습니다.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나는 무조건 여기 난 1위 하고 싶어. 뭐 파워링크에서 최상단 부자 노출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10,000원을 걸어버렸어요. 근데 그 밑에 바로 밑에 건 사람이 5,000원 걸었어요. 그러면 한 5,100원? 5,010원 그렇죠. 이 정도만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10,000원 걸었다 해서 무조건 10,000원 노출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2등 내 뒤에 있는 사람이랑 해서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노출된다, 이제 가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대시보드 보시면은 뭐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가를 뭐 10,0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클릭이 1회 발생했는데 실제로 이제 소진된 비용을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9,500원 이제 그렇게 뭐 비용이 발생을 했다. 이제 그렇게 그것만 보셔도 이제 저희가 입찰가를 이제 설정한 것만큼 정확하게 이제 돈이 나가지 않는다. 이제 그것보다 덜 나갈 수 있다. 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가의 간단한 정의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까 제가 품질지수 관련해가지고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두 번째 목차로는 입찰가만 높으면은 상위 노출이 된다. 요 주제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무조건 입찰가 순서는 아닙니다. 이제 그 사유는 품질지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품질지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품질지수에서 좀 딥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광고 노출은 무조건 입찰가 플러스 품질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품질지수는 보통 이제 7칸이죠. 만칸이죠. 네, 7칸이 만칸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 이제 4칸으로 시작돼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냐? 한 칸당 거의 20% 입찰가 차이가 난다. 칸당 20% 정도. 네, 입찰가 차이가 난다. 발생. 네, 그렇다 보니까 품질지수가 이게 한두 칸만 돼도 뭐 이제 좀 CPC가 좀 싼 애들은 괜찮은데 정말 DB 업종 막 입찰가 막 10만 원씩 넘어가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정말 한 칸 한 칸이 소중하다 보니까 품질지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품질지수가 특히 뭔가 올리기는 어려운데 좀 내려가기도 너무 쉬운 그렇죠. 네, 지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좀 관리하는 법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건 없죠. 뭔가 그렇죠. 품질지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오를 것 같다.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없지만 저희가 많은 광고주를
같이 집행을 하면서 뭔가 이런 거 하니까 올라왔다 라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CTR, 클릭률이죠. 첫 번째는 네. 어쨌든 클릭률이 낮아지면은 여기에 어쨌든 품질 지수랑 말 그대로 뭔가 광고의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가지고 네이버 로직상 정해주는 건데, 노출을 엄청 많이 되는데 클릭률이 안 나오면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뭔가 이거 좋은 광고는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품질 지수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CTR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클릭률이랑 거의 연관된 얘기긴 한데, 키워드랑 소재의 연관성. 키워드랑 연관성. 요거 설명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 파워링크 기준으로 파워링크에서 노출되는 뭐 소리단에서 해가지고 엄청 뭐 후기서 많이 걸어왔어요. 무료 상담, 무조건 뭐 가입 100%다 증정.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홈페이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이 많이 나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품질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뭐 후킹성 있는 키워드, 서브 키워드 하려는 거 좋긴 하지만은 좀 이제 소재 연관성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좀 이제 품질 지수 관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EC보다는 DB 쪽에서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랜딩 페이지의 연결성과 체류 시간. 여기 어쨌든 저희가 비즈보드를 보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에 랜딩을 걸지 검색을 받고 이제 네이버에 등록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로직상 그것도 보긴 해요. AI가 홈페이지 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또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랜딩 페이지 연결성도 중요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나가기까지 얼마나 채울 시간이 걸리냐 이런 것도 좀 품질지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키워드, 소재 이런 것만 중요할 게 아니라 이제 뭐 자사몰을 보유하신 광고주분들은 이제 자사몰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조 요소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전환 태그 설치죠. 이제 네이버는 자동으로 거의 다 깔려 있긴 한데 네이버가 저 프리미어 로고 분석 까는 거, 자동으로 뭐 이제 DB면은 뭐 이제 리드 양식 제출, 아니면 EC는 뭐 장바구니, 뭐 이제 구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당연히 전환이 잘 나오면은 품질수 올라갈 수도 있고, 전환이 너무 안 나오면은 품질수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입작가만 올려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랜딩 퀄리티를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품질 지수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지금 뭐 기본에서 뭐 만칸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그 저희가 뭐 품질 입찰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른 그런 전략에 따라서 조금 기간의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실무적인 부분으로 그 좀 입찰가 설정을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지는 좀 뒷부분에 저희가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품질 지수의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클릭률, 거기다가 전환율, GVR. 네.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클릭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노출은 많은데 이제 클릭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 광고 자체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매력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품질 지수가 이 광고 자체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지금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클릭률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노출분의 클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클릭률을 높이려면 혹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클릭률 어쨌든 이제 키워드도 잘 치면 이제 소재도 중요하죠. 뭐 확장 소재 같은 것도 많이 걸어야 되고, 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확장 소재나 이미지 이런 게 중요하고, 뭐 팁 같은 거 드리면은 DB 업종은 뭐 학원 이쪽은 무조건 인물 사진 들어가 있는 게 좀 잘 나온다. 이제 GTR이 잘 나온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이제 쇼핑 컨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노출 제목을 바꿀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지랑 뭔가 연관성, 아니면 이제 그 제목에서 이제 키워드가 산출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키워드 선정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CTR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보통 이제 CTR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릴 때 그 잘 모르시는 광고주분들 보시면은 막 모든 매체에 똑같은 입찰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 지면이나 검색 지면에 전부 노출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네이버 지면에만 노출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줌이나 빔 그런 사이트에도 이제 노출이 되고, 뭐 아니면 뭐 네이버 밴드 그런 데도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노출 지면이 좀
제외되지 않고 이제 좀 너무 이제 많이 노출되게 된다면은 이게 어찌됐건 이게 분모가 이제 노출이다 보니까 네. 이 노출을 했을 때 크게 클릭이 이제 없는 지면들에서까지 이게 같이 진행이 되면은 이게 밑에 분모는 커지는데 이제 클릭 자체는 이제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어찌됐건 클릭률 자체가 이제 낮아지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노출 지면이나 저희 뭐 업체에 따라서 이제 뭐 PC, 모바일, 뭐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좀 제한할 부분을 제한을 해야지 이제 분모를 좀 줄여서 이제 좀 클릭 수는 그대로 있더라도 이제 좀 분모를 줄여서 약간 클릭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면 이제 PC 모바일보다 더 세부적으로 네이버는 파트너 협력사 엄청 많다 보니까 노출된 지면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보다가 정말 노출은 많은데 클릭이 빵인 지면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만 제외시켜도 CTR이 좀 확 올라간다. 그렇죠. 네, 이 말씀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모든 지면에서 지면을 다 노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좀 큰 의미에서 좀 이렇게도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다 네. 정도를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클릭률은 그렇고 이제 그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랜딩 페이지 연결성, 체류 시간 이런 이제 좀 전환율 자체가 이제 전환이 얼마나 잘 나냐, 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판매가 뭐 많이 됐냐라는 부분도 사실 제일 중요하고 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무조건 뭐 이슈 업종 무조건 상품이 좋긴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 상품 자체가 좀 잘 팔릴 수 있게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랜딩 페이지로 이제 넘어갔었을 때 이제 네. 그 상세 페이지 이제 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아니면 네. 뭐 그 상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과정에 있어서 좀 이탈 요소가 좀 많다든지 네. 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전환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광고 외적인 영역이라고도 좀 볼 수 있죠. 좀 네. 홈페이지 자체에서 전환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정말 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상품명이나 뭐 그 등록돼 있는 이제 상품 이미지, 상세 페이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 단에서 이제 UX, UI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환에 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세 번째 옥차죠. 네. 이제 그래서 이탈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뭐 우리 업체는 처음에 얼마를 걸어야 되냐, 이거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뭐가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상용이 되는 개념인 줄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입찰가 예측 기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화장품 중에서 뭐 할까요? 뭐 쿠션. 네. 만약에 쿠션이 1등이 노출되면은 혹시 얼마의 입찰가가 필요해? 물어봤을 때 얘가 답을 해줘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단 뭐 PC 기준 상단 3위 얼마 필요해 했을 때 2,100원이 나왔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죠. 최근 데이터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품질수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100원 내가 3위에 노출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2,100원이다 하면은 거의 10%에서 20%, 좀 많게는 거의 30~40%까지는 작고를 시작해요. 네네. 여기는 이것도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유는 이제 CTR 확보로 인한 이제 품질 지수 관리긴 하거든요. 그 이유는 30%. 네. 높게 설정. 그리고 이게 요새는 그 키워드 도구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그 대량 관리에서 이제 입찰가 확인이라는 아, 이제 기능이 있어서 네. 대량 거기서도 확인이 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외에도 외부적인 툴이나 뭐 또 업체들이 제공하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다 참고하면서 처음에 감이 안 잡히면 여러 가지 정보 한번 습득하시면서 하는 걸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찰가가 진짜 그 업종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주우님이 진행했던 것 중에서 어떤 업체가 좀 대표적으로 입찰가가 좀 높았을까요? 일단 높은 거는 제가 이씨는 왜냐면 이씨는 애초에 이거 말 자체가 다른 게 이씨는 거의 쇼고 많이 진행하시고 DB는 파워링크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CPC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DB가 정말 좀 많이 높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이제 세무 아니면 전문 교육 아니면 뭐 이제 보험, 개인회생 이쪽이 정말 뭐 10,000원도 비싼 데가 있긴 한데 정말 이제 상위 키워드 가면은
정말 핵심 키워드 가면 거의 10만 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입찰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하루 진짜 만 원 때문에 뭐 1, 2, 4이 나게 되고 매일 좀 많이 입찰 경쟁이 심할수록 좀 DB 단가가 비싸다. 근데 반대로 쇼핑몰 중에 정말 이제 좀 객단가 낮은 애들, 뭐 이제 키링 같은 것들 보면은 뭐 객단가 정말 만 원, 2만 원 이런 애들은 거의 한 400원에 걸어놔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도 많고, 네, 이제 좀 입찰가는 그래서 이제 본인 업종에 맞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가 적당한데요가 아니라 그래서 업종이 뭔데요. 먼저 생각해보고 그 업종에 대한 좀 적정 입찰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찌됐건 이게 그 광고를 통해서 이제 그 들어오는 사용자들이 이제 이용하는 뭐 제품이든 뭐 서비스든 이제 그거 이제 단가 뭐 객단가라고 하죠. 이제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병원에다 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척추 치료라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그 상위 노출하는데 이제 필요한 입찰가가 뭐 1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광고를 보고 1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저희 쪽으로 병원 사이트로 들어와서 네. 실제로 상담을 받고 이제 뭐 수술을 받거나 하게 되면 사실 뭐 척추 수술은 정말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네,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정확한 금액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10만 원 내고 이제 1,000만 원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뭐 사실 그것도 좀 성과가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업종들이 이제 좀 입찰가 경쟁이 네. 심하다 보니까 네, 요즘 맞습니다. 입찰가가 좀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변해로 더 말씀드리면은 어째 파워링크든 쇼핑 검색이든 입찰가를 높이면 상위 노출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 시키면은 잘 나오냐? 이것도 아니긴 해요. 그렇죠. 정말 브랜드 인지도 목적이고 우리는 뭐 이거 막 로아스 측정하고 DB 단가 측정하고 그러지 막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대규모 브랜드, 정말 대형 브랜드 눌러도 뭔가 정확까지 안 나와도 우리 브랜드 알려주면 좋다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이제 저희 이제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그렇진 않죠. 어쨌든 이제 로아스도 중요하고 DB 단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1위 노출이 답은 아니긴 합니다. 요게 이제 많은 광고를 집행하면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소한 뭔가 이제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좀 확장 소재가 좀 노출되는 구자, 뭐 이제 뭐 PC는 5위, 뭐 모바일은 3위, 좀 키워드가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확장 소재 밑에 보면은 뭐 이제 서브 링크도 있고 이미지까지 노출되는 구자까지는 무조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신기해요. 뭔가 1페이지 상단에 노출시켰는데 전환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2페이지에 노출시키면은 갑자기 확 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조금에서는 각 브랜드에 맞는 좀 순위나 입찰가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으로 또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 목차죠. 이제 입찰가 전략을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거를 또 확장해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일단 아까 최족방님이 질문 주신 거 이제 만건 올리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 요거는 같은 키워드라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시작하냐, 어떤 기간에 대해서 뭐 소재가 어떠냐 나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빨리 올리고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웬만하면은 초반에는 무조건 예산을 만약에 월 예산이 100만 원이다 하면은 이거 한 달 정도만 한 130이라도 가져가 보자 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원했던 노출 구자보다는 좀 더 한 이것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높게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CTR, 어쨌든 또 상위 구자가 CTR을 잘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CTR로 이제 일단 품질지수 올리는 용. 근데 요거는 그 계정 자체에서 뭔가 광고를 많이 돌렸었고 뭔가 이미 확정된 소재를 가지고 돌리면은 시작하자마자 5칸 될 때도 있어가지고, 네, 오늘 품질지수는 뭐 만가까지 얼마나 걸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CTR 높이기 위해서 입찰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처음에 이제 광고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CTR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뭔가 품질지수가 뭐 5칸까지 올라왔으면은 그때 이제 점점 내리면서 같은 구자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품질지수 올라가면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조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입찰가를 선정한 방법 중에는 이제 목표 저단가 역산이 있죠. CPA라고 하는데 입찰산 계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표 CPA가 5만 원이다. 근데 전환율이 2%를 측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적정 입찰가는 이제 산수를 했을 때 대략 한 1,000원 정도 이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내부적으로 뭔가 이 이상 가격하면 손해라고 측정되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이 가격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0% 예식거래 높게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다. 그러면은 한 입찰가가 역산하면 한 10,000원 이하, 아니 1,000원 이하. 네네, 1,000원 이하죠. 또 뭐 이제 그러면은 네,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까 이제 지금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서 이제 만칸으로 이제 올리는 데까지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저희가 입찰가를 건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좀 그 높은 입찰가를 설정을 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품질수를 올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좀 입찰가를 낮춰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게 좀 특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큰 특징으로는 좀 비용이 예산이 좀 많이 소진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입찰가를 높여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 뭐 클릭 그 CTR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면 클릭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 지수는 이제 CTR이 높기 때문에 빨리 이제 충족이 돼서 이게 그 품질 지수는 빠르게 이제 좀 만칸을 채울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비용은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점이 있고 좀 이거랑 반대로 세 번째로 할까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랑 반대되는 전략이죠. 이제 밑에서 좀 적절한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아까 주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뭐 확장 소지가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순위라고 하면 뭐 8위, 뭐 3위, 5위 그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입찰가를 조금씩 이제 올려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뭐 다운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전략도 네네.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다 정의번을 놓겠습니다. 다운업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1번 전략하고 이제 다르게 비용은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소진되진 않아요. 어차피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품질수도 잡고 전원율도 잡고 CTR도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비용이 그렇게 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기 좀 좋은 전략이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예산이 적어도 근데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번 전략과 반대되게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CTR도 잡고 뭐 전원율도 잡고 이제 품질수 관리하면서 노출지면 줄여가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좀 하나 뭐 추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입찰가를 높게 설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클릭당 단가를 10만 원으로 해놨는데 그걸 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좀 모니터링 안 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뭐 저희는 10만 원 내고 있음에도 밑에서 그 노출 저희가 뭐 1위 노출하려고 10만 원 걸었는데 1위 10만 원을 내고 뭐 2위, 3위까지 이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좀 세세한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반 리소스가 좀 굉장히 많이 드는 전략이다. 필수. 일단 뭐 그 정도 일단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1번 전략, 뭐 2번 전략, 3번 전략이 있어서 뭐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입찰가 전략 말고 이제 다른 아까 말씀 주신 지면이나 아니면 시간대 요일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입찰 가중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제 1, 2, 3번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 어쨌든 뭐 데이터가 쌓였으면은 이제 여기서 더 최적화를 해야죠. 뭐 무조건 지금 우리 엔드로스가 한 150인데 그만 넣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적화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엄청 많긴 하죠 방법은. 그래도 제일 좀 효과가 많이 나오는 시간대랑 요일별 이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진행하는 게 요거 두 개. 요게 최적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쌓였을 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이 정말 적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내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처음부터 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뭔가 제한이 아니라 가중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오전 8시에서 11시에 이제 출퇴근 시간대 뭔가 모바일에서 전화가 잘 나와.
그러면은 요 시간대만 뭔가 입찰 가중치 한 150%, 140% 잡아가지고 이제 완전 거의 상위 노출만 시키고. 그렇죠. 네, 왜냐면 물론 모든 시간대 상위 노출 시키면 물론 좋겠지만은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제 특정 시간 정말 잘 나오는 시간대만 해서 입찰 가중치를 걸었을 때 로라스를 측정해보고 이때 정말 빵 뛰었으면은 이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이제 입찰 가중치를 걸지 않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특히 DB 업종 같은 경우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주말이나 새벽. 왜냐면은 이제 24시간 당연히 이제 DB를 받고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뭔가 주말에 광고를 돌렸는데 DB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평일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저 다른 업체랑 이미 컨택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24시간 이제 뭔가 DB 상담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이제 주말이나 새벽 시간대는 거의 다 어플을 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외로도 뭐 시간대, 뭐 요일별 타겟팅도 이제 가능하고, 뭐 네. 다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연령이나 네. 뭐 나이, 연령, 네, 그리고 연령, 성별 성별.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이게 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분들이 뭐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면도기다, 네. 전자 면도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타겟은 뭐 남성분들 이제 대부분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여성분들이 남자친구나 뭐 남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성들을 아예 제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뭐 메인 타겟이 뭐 남자다 보니까 이게 뭐 남성들을 이제 대상으로 입찰 가중치를 이제 놓아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연령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관절약이다 라고 하는 게 뭐 있으면은 네. 좀 나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메인 타겟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뭐 다쳐가지고 좀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젊으신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예 제외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노출은 하되 그래도 좀 전환 잘 나오는 뭐 시간대, 요일, 뭐 연령, 성별 그때 입찰 가중치를 더 줘서 이제 거기 그분들한테 더 이제 좀 높은 전환 수 자체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좀 수동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한 매체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거를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세팅을 저희가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다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머신러닝으로 애가 정말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으면 노출 아예 안 시켜버리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데 네이버는 그게 아니고 정말 거기 검색하고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좀 세팅이 중요하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네이버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나 더 2차 가중치보다는 제외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면, 아까 말씀 주신 거. 네네. 지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이제 나중에 그룹단에서 이제 세팅이 가능한데, 요거 이제 뭐 PC 크게 보면은 PC 모바일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지면들이 많아요. 뭐 다음도 있고 줌도 있고 뭐 이제 연간에도 거의 몇백 개 정도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이제 제외하면서 관리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어쨌든 지면마다 또 노출 순위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면에서는 1,000원으로 상위 노출이 됐는데 어느 지면에서 500원으로 상위 노출이 돼요. 그러면은 굳이 1,000원으로 해가지고 손해 볼 필요 없다 보니까 뭔가 캠페인을 따로 생성해가지고 뭐 A 지면 해가지고 매출 걸고, 이제 B 지면 해가지고 입착고 걸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도 이제 좀 노출 지면 관리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노출 CTR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정말 클릭이 안 나온 지면들 삭제해가지고, 네, 이제 노출수는 다 빠지고 클릭 수는 그대로니까 CTR 높이는 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지면 전략이 좀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예 제외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이게 노출을 하지만 이제 뭐 어찌됐건 저희가 뭐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그 뭐 품질 지수랑 뭐 입찰가도 중요하지만, 이거 사실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제 업체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자사몰로 이제 들어오는 뭐 트래픽이나 뭐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오가닉 순위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는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성과가 잘 나오는 지면만 가지고 이제 가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블로그 컨텐츠 지면에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노출 수는 많은데 이제 클릭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그 노출이 됨으로써 그래도 들어오는 이제 클릭으로 인해서 저희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들어오는 그 트래픽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이제 분리를 해놔야죠. 이게 저희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선거가 잘 나오는 지면들만 모아서 이제 그거는 이제 캠페인을 따로 파고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안 나오는 지면들을 이제 또 따로 이제 별도의 이제 캠페인에 좀 더 뭐 낮은 뭐 입찰가를 건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좀 좋은 점이 뭐 아예 제외를 하지 않고 이제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뭐 이 컨텐츠 지면에서 이제 그 노출 수 대비 클릭률이 낮아서 이제 품질 수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그 한 캠페인에 이제 모여 있게 되면은 이게 또 성과가 잘 나오는 이제 그 지면에서도 성과를 좀 갉아먹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이제 아예 뭐 분리를 하지 않게 그 다 모든 매치를 진행을 하겠다 하시면은 좀 분리를 해서 좀 별도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품질 지수보다는 이제 일단 여기 CTR 이제 전략, CTR CPC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뭐 이제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병행하면 좋을 것 같은 뭐 이제 계속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CTR이 중요하죠. CTR을 높이기 위한 이제 TND 뭐 조금도 있을 거고 파워링크도 이제 확장 소재, 확장 문구가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해가지고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CTR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를 사용하면은 그 칸이 넓어진다 해야 되나? 뭔가 그렇죠. 네, 시한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CTR 어쨌든 높아질 수밖에 없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위에 노란색으로 뜨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해가지고 어쨌든 보면은 다 뭔가 밋밋한 색깔인데 딱 노란색인가 주황색으로 딱 뜨면은 그렇죠. 네, 확 뛰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좀 TND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확장 소재를 더 사용함으로써 네. 더 넓은 지면을 이제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DB란다 DA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그 배너 자체의 크기가 이제 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더 맞습니다. 넓은 지면을 차지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확장 소재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좀 더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혹시 어떤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뭔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답변이 오면은 댓글 달리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품질수 올린 거는 또 강조했던 거 랜딩 페이지. 네. 어쨌든 네이버가 다 안다. 우리가 뭔가 정말 후기성 있는 거 해도 네이버가 다 안다. 우리 익산 거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관성, 내가 후킹 걸었던 소재가 랜딩 페이지에 있는지 그런 것도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룹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그룹단에서도 품질수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키워드 같이 묶고 뭐 비슷한 유사 상품끼리 묶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면에 따라서 뭐 묶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원하는 전략에 따라서 이제 그 세분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좀 방법 자체는 좀 다양하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한번 지금 질문 기다려 보고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기다리는 동안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읽는 식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이구. 바로 들어왔네요. 어디 보자. 파워링크에서 DB로 진행을 할 때 사실 아무리 세부 키워드 활용이 필수라 하지만은 검색량이 많은 메인 키워드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메인 키워드에서 전환율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메인 키워드 가져가는 건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전환도 잘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정말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1, 2, 3도 함정적이고 1, 2, 3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메인 키워드보다는 서브 키워드를 해가지고 뭔가 상향 노출을 시켜서 전환을 가져가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한정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전부 다 상향 노출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게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좀 나눠가지고 이제 입찰가를 관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메인 키워드 전환율이 안 나온다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CTR이 좋은데 CPR이 낮다 하면 랜딩 페이지 문제를 보셔야 되고 CTR이 뭔가 낮다 싶으면 일단 첫 번째 노출 구자, 두 번째 뭐 그렇죠. 이제 어떤 제목, 어떤 소재,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측정을 했는데도 전환이 안 나온다 하면은 여기 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면 분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제 이때까지 모였던 데이터들로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업종이나 어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부 키워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환을 떠나서 애초에 소진 자체가 안 돼서 세부 키워드랑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DB 수급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좀 미디어 믹스 많이 추천드리죠. 어찌됐든 네이버와 SA 같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니즈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니즈가 없는 뭔가 그런 업종이나 아니면은 우리 업체가 그렇게 경쟁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DB 수집이 안 될 수가 있긴 해요. 네이버는 어찌됐든 무조건 고객이 먼저 다가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퍼널 구조 자체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이버는 어쨌든 검색이다 보니까 니즈가 있거나 우리 브랜드 아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광고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인지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FA한 DA 광고가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DA 광고가 있고 구글도 뭐 유튜브나 DA 광고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뭐 이제 다른 매체나 아니면 네이버 GFA 그러니까 즉 DA 광고를 통해가지고 뭔가 이제 인지도 상승 그리고 이제 좀 인지 단계를 하죠. 그쪽에서 좀 생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파워링크나 아니면 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가지고 유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성과를 저는 측정할 때 DB에서 미디어 믹스를 할 때는 뭔가 매체별로 하진 않아요. 다쳐가지고. 네네. 왜냐면은 네이버가 확실히 다른 매체보다는 DB 단가가 확실히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할 때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면은 네이버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이제 안 돌리면 안 돼요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뭐 예산이 100만 원이다 그래서 네이버 50, 메타 50 썼을 때랑 아니면 네이버에 한 100 썼을 때랑 아니면 메타에 100 썼을 때 세 개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이제 좀 적정한 매체별 예산을 분배해서 이제 집행하는 게 좀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DA 광고랑 이제 검색 광고랑 이제 좀 특성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저희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A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라고 먼저 좀 제안을 하는 좀 어필을 하는 좀 그런 특성이 있고 이제 검색 광고는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어필을 해서 이제 좀 유혹한다고 해야 될까요? 유혹하는 어떤 매체랑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유혹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좀 타고 들어올 만한 이제 그 좀 2차로 이제 저희에게 유입될 수 있는 좀 그런 매체로서 좀 검색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조빠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믹스 DB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DB 업종들 다 미디어 믹스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뭐 메인 키워드로만 뭔가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메인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세부 키워드 대비 이제 입찰가가 이제 훨씬 좀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굉장히 좀 세부적인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면별로 나눠서 그 지면에 따라서 이제 노출 그 입찰가를 다 다르게 설정을 해서 그 뭐 노출 순위를 좀 다르게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통해서 좀 각 키워드 메인 키워드들에 있어서 이제 약간 뭐 품질 지수도 관리를 하면서 뭐 광고 소진 비용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입찰가를 품질수는 올리고 이제 입찰가는 조금 덜 사용하게 이제 만들면서 이제 광고 비용 이제 똑같이 쓰면은 그만큼 더 이제 좀 더 높은 순위에서 이제 많은 노출을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좀 그룹화를 좀 잘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업종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오늘 저희 얘기 듣고 이렇게 활용해봤다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업종별로 맞추는 전략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는 좀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뭔가 본인 업체에 적용했을 때 우리 업체는 이런 게 맞다라고 먼저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정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희 여기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광고 세팅부터 이제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전환율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상황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석도 이제 저희가 같이 진행해드리고 그 같이 그것도 이제 완성이 되어야지 이제 광고 자체 이제 성과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이제 확인을 도와드리고 이제 그 부분도 개선시켜서 좀 전체적인 광고적인 영역이랑 좀 광고 외적인 영역까지 같이 좀 개선되게끔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이제 저희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컨설팅 4팀의 정윤석 대리, 박준우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